요즘 막 여자분들 펌에도 굉장히 가격이 높잖아요. 15만 원 이상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세이브하고 오늘 하루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전략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연봉 정도는 아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매달 마음만 먹으면 한 2, 300만 원씩은 계속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느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승무원으로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 생활 같이 하고 있는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걸로 협찬을 받는 건데요. 그걸로 거의 교통비만 드는 영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펌을 하려고 미용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파마도 공짜로 하신 건가요? 이것도 돈 안 들이고 했고요. 앞으로 저랑 오늘 하루 같이 갈 곳도 돈이 안 들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밥도 먹는 그런 생활을 보여드릴 거예요. 협찬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협찬 받는 방법을 한번 알고 나니까 생활에 접목할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이라던가 이런 미용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럼 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지하철비만 내면 되고요. PD님이랑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아놨는데 시간상 진짜 추리고 여자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 뷰티 쪽 미용이랑 또 이렇게 데이트할 때 사진 많이 찍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또 익선동에서 사진 찍는 거 넣었고 일부러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곳으로 저녁을 잡았습니다. 추릴 정도로 협찬 받을 곳이 많으신 거예요? 네, 정말 많고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협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촬영이라는 그 시간이 한정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추려서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오늘은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협찬 받으려면 좀 인플루언서여야 되거나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협찬을 정말 파봤어요. 정말 인플루언서 아니어도 되고 방법만 잘 알면 블로그 글 3개만으로도 바로 협찬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쉽고 빠르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 즐거운 삶을 사는 법을 전파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이렇게 출연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지금 일하기 전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었는데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30대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외국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했거든요. 어쨌든 돈을 벌면서 지내야 되니까 그때 시작한 블로그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지금은 승무원과 블로그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그게 일한 시간에 따라서 매달 사람마다 받는 급여가 다르거든요. 평균 300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 일하시는 거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고 평일 고정 시간에 일하지 않는 것도 저는 좋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항상 새로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직업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점은 없나요? 힘들다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초반에만 조금 힘들었고요.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고 여기도 역시 협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하는 행동을 모두 사진으로 남길 거예요. 밖에 보시면 이 가게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살리면 좋은지를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비화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찍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 찍고 내관 찍고 이 가게만의 특색을 찍으시면 되는데 전체 샷 찍고 또 클로즈 샷 찍고 그렇게 하면은 사진이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체험관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저희 촬영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 네.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추억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분이나 연인이나 가족끼리 오셔서 이렇게 찍으면은 돈도 아끼고 좋은 추억도 생기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무원이 여자들의 로망 같은 거이지 않나요?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죠. 현실은 좀 어때요? 누구나 대기업을 다 가고 싶지만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싶어서 왔지만 교육기관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진짜 들어서 뭐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 케바케라서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직종이나 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새로운 것에 항상 늘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동료가 항상 바뀌고 우리가 매일마다 보는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맨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평생 살면서 사실 못 해보는 일을 해보는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는데 사실 회사 그 고정된 월급 안에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미용, 운동, 화장품, 외식값, 데이트값을 다 충당하기가 너무 좀 빠듯했거든요. 집 안에 계속 있고 나가서 돈을 안 쓰는 방법으로 예전에 돈을 아꼈다면 지금은 집 밖에 나가면서 삶을 즐기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하나의 저만의 팁인데 어쨌든 제가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가게를 더 잘 홍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고 싶게끔 만들까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뷰를 작성하러 체험단을 갈 때는 일부러 약간 깔끔하게 옷도 좀 신경 써서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사진으로 남겨서 나중에 리뷰를 적기 때문에 자세하고 꼼꼼하게 항상 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 소품 있으면은 다 예쁘게 찍는 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해요. 만약 이런 의자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의자도 정리해서 찍고 가게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제일 쉬워요. 리뷰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하세요. 근데 좀 적응되면은 빨리 쓰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은 1시간 안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찍었으니까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 휴가 때 굉장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공짜로 사진 찍고 협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원리는 사실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쉽고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밥집으로 예를 들면 블로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실 일은 블로그의 그 겉에 보이는 외관 있잖아요. 별명이나 타이틀이나 그거를 나는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진짜 가볍게 간단하게 일단 꾸미신 다음에 글쓰기를 하면 되는데 글쓰기를 이제 맛집에 관련된 글로 몇 개를 깔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깔아둔다는 것도 굳이 돈 쓰지 마시고 예전에 내가 갔던 데라던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에 가는 밥집이라던가 집밥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되고 글 쓰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진 문단으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제목에는 그 밥집 이름이랑 지역명이 같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근데 말로만 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엊그제 이번 휴가 때 갔다 온 데인데요. 그 가게와 지역 이름은 꼭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 가게의 특색이라던가 아니면 시그니처 메뉴를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단 사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초반에 주소나 뭐 가게 영업시간 아니면 주차 같은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내가 한 행동을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가는지 내가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이라면 뭐가 궁금할지 가는 길부터 외관 그리고 내관 특징 뭐 메뉴 인테리어 먹는 거 맛 어떤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되 소제목으로 이렇게 문단을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이 네.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체험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품과 서비스와 리뷰를 교환하는 거다 보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뭔가 결과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시작을 했고, 왜냐면 다른 부업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초반에 결과가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내가 바로바로 결과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건 돈을 세이빙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돈 세이빙을 떠나서 뭐 취업 준비든 집 인테리어든 아니면 내 몸을 가꾸든 내가 예뻐지는 모든 분야에서 돈을 절약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좋은 점은 이게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무언가 나만의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적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점도 있나요? 힘든 점은 마감 기한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과 글을 쓰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소설처럼 창작을 하는 영역이 아니어서요.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익숙해지면 많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협찬은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너무 다양해서 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화장품,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부엌용품, 생활용품, 인테리어용품, 피부과 미용실, 식당, 헬스장, 그 사진관,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해봤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어떤 거였어요? 매트리스였는데 사계절용으로 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나오고 보온까지 되는 그런 전기 매트였어요. 그래서 그 가격 찾아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랑 아니면 강남이나 청담에서 하면은 PT나 헬스만 끊어도 되게 비싸거든요. 필라테스 뭐 몇 개월이나 헬스 몇 개월, PT 몇 회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것도 가격이 꽤 되는 편이에요. 아까 저희가 사진관을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 짬을 내서 글쓰기의 초안을 완성을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글쓰기를 눌러요. 일단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장소와 가게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먼저 나눠서 넣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넣어야 나중에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요리로 치면은 재료를 먼저 마련을 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시간에 이렇게 큰 틀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모바일을 활용해서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저희 미용실에서 만나고 중간에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 하루를 환산을 하면은 요즘 막 여자분들 펌에도 굉장히 가격이 높잖아요. 15만 원 이상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세이브하고, 사진관은 뭐 데이트할 때 많이 하시니까 뭐 2, 3만 원 정도 할 거고, 오늘도 저녁을 10만 원 상당 정도 지원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오늘 하루만 해도 20만 원, 30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잘 되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블로그는 사실 SNS 중에 되게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타자만 칠 줄 알면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잘 되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첫 번째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이걸 일기로 적느냐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는 글로 적느냐, 거기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쉽게 읽힐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 정보가 잘 전달이 될지 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읽고 싶지 않은 글을 적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사진이라도 바꿔보시고 최소한 제목이라도 바꿔보시고 이웃이랑 소통이라도 해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나랑 맞는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해 보시거나 글을 조금 더 읽기 쉽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라벨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근무예요. 남들은 뭐 스케줄 근무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남들이 평일에 일을 할 때 저는 오히려 평일에 이렇게 체험단을 다닐 수 있고 평일에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없는 시간에 체험단 즐기고 글 쓰고 또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는 워라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승무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먼저 한마디 하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무조건 면접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많이 떨어져 보고 나서 알았는데 승무원의 면접은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저는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누가 나를 좋아하고 언제 나와 케미가 맞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계속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체험단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같이 일반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 또 회사원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도 동생한테 맨날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영원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 SNS를 통해서 협찬받는 방법을 한 번 알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거 찾아서 협찬을 받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협찬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냥 한 예시로 갖고 온 사이트인데요. 체험단 모집하면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이라고 떠요. 이런 홈페이지, 사이트, 카페 뭐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사시는 곳을 클릭하셔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블로그 댓글, 메일 쪽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체험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냥 즐거워요. 단순히 절약 차원을 떠나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또 내가 몰랐던 아이디어를 체험단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좋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나랑 비슷하게 퇴근 후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서 이 삶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가 저희 이제 PD님이랑 같이 밥 먹을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밥 먹으러 많이 오시나요? 제가 만나고 싶은 소중한 지인들을 만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같이 만족하면서 더 좋은 데를 찾고 있어요, 항상. 아니, 오늘 안 그래도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배가 좀 고팠는데 오늘 여기서 제공을 받는 게 10만 원 너치예요. 그래서 10만 원 너치를 메뉴를 누르시고 이후에 추가되는 금액만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골랐는데 고기랑 콘치즈랑 계란찜이랑 찌개까지 이렇게 10만 원을 채워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메뉴를 주문을 했고 이제 나오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사진도 저는 여기가 더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어플을 활용하고 어플에 있는 필터를 쓰기도 해요. 중앙도 찍고 양모습도 찍고 특히 뭐 그 가게만의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강조해서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전략하신 거예요? 사실 가격으로 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연봉 정도는 아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누가 해달라는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적으로 했다는 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도 매달 마음만 먹으면은 한 200~300만 원씩은 계속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라서 누가 뭐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면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국수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항상 찍어요. 이게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느끼지 않나요? 공짜는 맞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만 공짜네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귀찮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사실 먹기 전이 가장 바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기를 포함해서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서 평상시에 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깨끗할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사진을 찍죠. 이게 그거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사진을 찍어요. 그 가게만의 포인트 되는 걸 살려서 가장 예쁠 때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계산대는 갔는데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영수증만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 압구정에 있는 고깃집에서 10만 원어치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또 맛있었어요. 네, 저도요. 잘 드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하면서 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방금 이렇게 밥을 먹고 온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되게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이라면은 글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가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돈을 절약해서 그때 블로그 글을 쓸 것인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더 벌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은 초기 비용이 없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글을 채울 때도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사 먹고 그걸로 글을 채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은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진짜 사진이 없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있는 맛집 먹방 유튜버를 아니면 식당 갔다 온 사람들을 정리하는 글을 적어도 좋습니다. 블로그 체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은데,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은데 정작 시간이 맞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같이 갈 사람 찾는 게 어렵다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까요? 제가 체험단으로 방문을 하긴 하지만 그 사장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필라테스 갔는데 글을 너무 잘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더 많은 계열수를 주시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주시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미용실도 글을 잘 써줘서 고맙다면서 오늘도 똑같은 곳을 지금 체험단으로 3번째 가고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상대방도 그만큼 나한테 더 무언가 해줬을 때 그런 사장님한테 대한 고마움이 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네.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승무원 일과 블로그, 부업 일을 병행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지금 제가 하는 체험단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계속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외국계 회사에서 사무직 다닐 때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돈 한 푼 아끼려고 하고 미용실이나 피부과 이런 거는 이렇게 큰 돈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지금 이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비싼데도 더 많이 가게 되고 오히려 제가 보는 시야도 더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나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쓸 줄 안다는 걸로 단지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나니까 더 삶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파생적으로 강의나 스터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영상까지 찍게 되었어요. 내가 타자만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MZ세대다 이런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진짜 요즘 것들을 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해서 정말 즐기면서 절약할 수 있는 절약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것들 화이팅입니다.